네, 634페이지 가셔서 634페이지 10회 실무수행 평가 실기 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일단 우리 다 깔고 나서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할 테니까 회사 잠깐 보시면 힐링바이크라고 되어 있죠. 힐링바이크고 자전거랑 자전거 부품을 도소매하는 법인 회사다. 그리고 뭐 유의사항은 항상 우리 시험에선 똑같이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 그리고 부가세랑 관련 없는 것은 일반 전표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따로따로 문제 2번이 일반 전표고 문제 3번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거든요. 따로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타 계정 대체랑 관련된 것은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상품 같은 거 있죠. 상품을 갖다 판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썼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상품을 뭐 접대 용도로 썼다. 이런 경우에 뭐 상품에 대해서 걸어주는 건데 일단 아직까지 뭐 기출문제에서는 뭐 타계정 대체랑 관련된 건 따로 나온 적이 없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중에 3번은 중요하죠. 채권, 채무, 예금은 그러니까 받을 돈, 줄 돈,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등록하세요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자금 관리라는 것은 주로 어음, 받을 어음, 지급 어음 받으면 어음에 관한 관리 내역, 그렇죠? 어음 번호라든지 만기일자라든지 지급은행 같은 걸 추가적으로 요구사항 있으면 추가적으로 입력해라 그 얘기고, 5번은 판매관리비는 우리는 800번대 계정코드 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매번 시험에 똑같은 거니까 특히 이 3번하고 4번만 주의해서 체크하시고 바로 문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실기 1번은 우리 기초정보관리죠.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뭐 등록하라든지 거래처 등록 수정하라든지 정기분 재무제표나 2월 자료 고치라는 거.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자, 1번. 첫 번째는 거래처 등록이라는 게 있죠. 3점짜리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규 거래처인 광명바이크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라고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했는데 얘가 안 보내주네. 그래서 전자계산서에 의해서 거래처 등록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단 상품 매입에 따른 거래 입력은 생략하는. 그러니까 거래처 등록만 하고 상품 산 것은 요 위에 보시면 요거 보시고 전자세금 계산서에 받은 게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공급자가 이쪽이죠, 그렇죠? 광명바이크 요 회사 등록하래요. 자, 그리고 밑에 추가 보시면 거래처 등록을 수행하시오라고 되고 코드 번호 줬죠. 1408로 거래 시작일은 2015년 1월 1일자로, 그리고 전자계산서 전용 이메일도 등록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프로그램 가서 거래처 등록 바로 가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에 가서 일단 주어진 코드는 1408이라고 있죠. 1408이라고 해서 그 세금 계산서 상에 광명바이크 인적사항 그대로 쓰시면 돼요. 광명바이크고 사업자 번호가 11381-54719, 이름은 대표작의 김민채라고 되어 있죠. 김민채. 그리고 기타 업태랑 종목 있죠. 업태는 도소매요. 그리고 종목은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굳이 뭐 띄어쓰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텍스트는. 텍스트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코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소 쓰시면 우편번호 입력하라는 얘기 없으니까 그냥 바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2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른 사항들은 특히 거래 시작일을 2015년도 1월 1일자로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 바꾸시고, 이게 처음에 이렇게 6월 아까 며칠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이 윈도우 프로그램상에 처음 날짜를 그대로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시작일은 수동으로 이렇게 고치시고, 그리고 이메일은 추가사항 가서 하셔야 되겠죠. 추가사항 가서 담당자 메일은 민채 영문으로 빌36524죠. 빌36524.com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초정보관리 두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계정 과목 추가 적용 등록 수정하는 거. 그래서 자료 설명 보시면 법인세 뭐 앞에 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선납법인세를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136번 선납세금 계정을 수정하여 등록하세요. 이 이름 바꾸라는 얘기죠. 그냥. 그렇죠? 136에 선납세금 가서 수정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136으로 가서 거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를 클릭하시고 136 여기 136을 치시면 순간 이동합니다. 바로 순간 이동하죠. 136. 자, 근데 이게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색깔이 붉은색 맞죠? 예. 이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수정하실 수 있는데 이 붉은색으로 된 것은 바로 수정이 안 돼. 이렇게 해도 바로 수정이 안 되니까 중요한 거니까 신중하게 고치라는 뜻에서 붉은색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컨트롤 F1 누르시면 락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납법인세를 입력하시면 돼요. 컨트롤 F1 누르시고 암호를 풀고 선납법인세를 등록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죠. 이걸로 자, 닫고 자, 그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세 번째 문제 가보시면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수정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작년 말 이만큼 외상매출금 거래처별로 받을 게 있었고 작년 말 미지급금이 두 군데 줄 게 있다. 이거 그냥 거래처 등록하라는 얘기죠. 코드 번호까지 다 줬죠.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 정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요 위에 거 수정상 아니죠. 등록사항 보시고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거래처별로 잔액 집어넣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 가서 외상매출금부터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클릭하시고 오른쪽에다가 코드 번호가 안 나와 있으면 F2 이용해서 거래처 검색하시면 되고 코드 번호 다 좋죠. 친절하게. 그래서 첫 번째 00120 먼저 쳐서 계룡자전거 5천만 원. 그 다음 KT자전거 9천만 원. 행복바이크 1억 5천. 코드 번호 줬으니까 코드 번호 저는 보고 바로 치고 있는 겁니다. 키다리 자전거 이게 숫자가 1억 2,52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4억 1,520만 원 거래처별로 잔액 걸어줬고 그 다음 미지급금 클릭해서 오른쪽에다가 마찬가지로 코드 번호 안 나와 있으면 거래처 코드 번호 없으면 F2 이용해서 검색하시면 되고 다 줬죠. 7001 120만 원. 그 다음 국민카드 99601 130만 원에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초정보관리는 뭐 특별히 되게 어렵게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 틀리시면 희망이 없죠. 자, 그렇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 2번부터는 전표 입력하는 거겠죠. 문제 2번이 일반 전표 보시면 문제 2번이 일반 전표, 문제 3번은 뒤에 메인 매출 전표.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거래 자료 입력하세요. 일반 전표 입력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통장 사본을 보시고 거래 입력하시는 거. 자료 설명 바로 볼까요? 증빙 보지 마시고 자료 설명을 먼저 보시고 증빙 보시면 돼요. 자, 주 마운틴 바이크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했다. 또 외상때 갚았다는 얘기죠. 500. 날짜 체크하시고 금액 체크하시고 당연히 보통예금은 국민은행이 거래처가 되게 되겠죠. 500. 그래서 1월 5일자 일반 전표 가서 차변은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은 거래처가 마운틴 바이크가 되어야 되겠죠. 마운틴 바이크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금액 500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국민은행 500을 2차에 지급했다. 다음 두 번째는 다음 두 번째로 갈까요? 저는 이렇게 뭐 띄워서 이렇게 문제도 같이 보고 있는데 그냥 책에 있는 문제 그거니까 자, 영수증 나와 있는 거겠죠. 이제 자료 설명 보시면 행복바이크에서 상품을 사면서 발생한 퀵 서비스 요금은 당연히 뭡니까? 상품의 원가죠. 그렇죠? 운반비가 아니죠, 이거. 그래서 살 때 들어간 비용이니까 17,000원은 현금으로 상품의 원가로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1월 날짜는 여기 날짜가 1월 12일로 돼 있죠. 날짜 체크하시고 자, 1월 10일 나가서 뭐 이건 출금 전표로 하셔도 되고 출금 전표로 상품으로 입력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대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상품 하시고 17,000원 대변은 현금으로 17,000원 지급했다. 그래서 출금으로 하든 입금으로 하든 대체로 하든 분계만 맞게 들어가면 아무 상관없으니까.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가볼까요? 당연히 문제 풀고 수업 들으시는 거죠.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같이 풀어보는 거니까. 자, 급여 지급한 거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1월 25일 날 관리부에 1월분 급여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돼서 지급된 거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뭐 기본급이라든지 재수당 나와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총액으로 보시면 돼요. 300 총 주면서 소득세 이런 거 띄고 예수금이죠. 61,600원 예수금 잡고 나머지는 통장에서 빠진 걸로. 특히 통장은 우리은행 그죠? 우리은행. 그래서 코드라든지 날짜 같은 거, 날짜 이런 거 연필로 이렇게 체크해서 입력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그죠? 자, 급여 1월 25일 날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차변은 급여가 되겠죠. 급여가 800번대, 801번의 급여 있죠. 그죠? 800. 판매 관리비 코드 300이고, 아까 우리 공제한 금액은 예수금을 하셔야 되겠죠. 예수금이 61,600원이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나머지 금액은 요 밑에 빨간색으로 대차 차이 나는 금액 보여주니까 요거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으로 빨간색 밑에 요 빨간색 요거 보시면서 2938409 실수 없이 입력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기 매매증권 구입 및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날짜 일단 이 밑에 자료부터 읽어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샘물의 주식 100주를 주당 17,000원. 액면가는 중요한 게 아니죠. 17,000원이니까 총 100주니까 170만 원 되겠죠. 그렇죠? 샀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라는 얘기고, 매입 수수료가 2만 원이 별도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국민은행 계좌에서 172만 원 빠졌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170은 단기 매매 증권이고 2만 원은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수수료는 지급 수수료라고 비용 처리하죠. 특히 여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사고 파는 건 우리 회사가 증권회사가 아닌 이상은 우리 회사 영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 코드를 쓰세요라고 하는 거.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 2월 6일자로. 차변은 일단 돈은 뭐 차변 대변 분계 순서 관계 없으니까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총 국민은행 그렇죠?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되고 172만 원 빠졌죠. 그렇죠? 이 중에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할 금액은 170만 원만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수수료죠. 그렇죠? 단 여기서 우리 지급 수수료 검색하시면 567은 무시하고 800번대는 판매 관리비 코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팔 때 수수료 나간 게 있으면 당연히 판매 관리비고, 얘는 900번대 쓰셔야 되겠죠. 영업의 비용, 그죠? 영업의 비용 2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잘 아시겠지만 거래처 이렇게 복사돼서 내려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코드가 안 들어가면 거래처 안 걸린 거니까 눈에 거슬리시면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주셔도 되고, 그죠? 시험 볼 때 일단 보통 예금이면 걸면 되니까. 자, 그 다음 5번 볼까요? 5번은 출장비 정산하는 내용이죠. 자, 5번 가서 출장비 정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보통 보나마나 가지급금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지급금 처리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월 17일 날 출장을 마친 직원의 여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부족액은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지금 쓴 돈을 보시면 이게 33만 원 숙박비랑 교통비 포함해서 45만 원 쓰고 왔는데 옛날에 가져간 게 이거보다 적게 가져갔으니까 부족액은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했겠죠. 그죠? 여기 2월 13일자 거래를 확인하고 거래 자료 입력하세요. 2월 13일 날 가져간 가지급금 숫자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45만 원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도중고라고 처리해라. 그리고 단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로 관리할 것. 가지급금도 채권이니까 보나마나 이 사람으로 걸려있겠죠. 그러니까 2월 13일 날 먼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13일 날 얼마나 가져갔는지. 2월 13일 날 가서 보시면 가져간 가지급금 이거죠. 그죠? 분계 창을 열어보면 차변에 가지급금 있죠. 40만 원 가져갔죠. 자, 근데 쓰고 온 건 45만 원. 지금 2월 17일 날 가서 정산해야 되겠지.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가지급금. 오 상식이었죠. 그죠? 40만 원 가져와서
정산하는데 쓰고 온 돈은 여비교통비는 45만 원 아까 쓰셨잖아요. 그렇죠? 여비교통비 45만 원. 검색이. 5만 원은 지 돈 쓰고 왔으니까 회사가 또 보태서 줘야 되겠죠. 그렇죠? 현금으로 5만 원 더 줘라. 이분기하라는 얘기죠. 차대변 죄송합니다. 맞죠? 차대변 뭐 이렇게 순서 관계 없으니까 분계만 밑에 그만 맞으면 돼. 분계만 차대변 분계. 자, 그다음은 6번째 일반 전표 입력 가보겠습니다. 약속보험의 만기 결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와서 자료 설명을 보시면 2월 28일 날 날짜 어반바이크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전자보험이래요. 이거 받아놨대 지난번에. 그죠? 발행일은 1할자로 되어 있으니까 1할자로 발행을 받은 거죠. 받으러 오면 잡아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여 신한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니까 입금된 분기하시고 추가적으로 밑에 어음 관련된 것은 받으러 옴 현황에 반영하세요. 어음 관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날짜는 2월 28일자. 그럼 일단 우리 어음 만기돼서 들어온 분기부터 하셔야 되겠죠. 530 들어온 거. 어음 번호도 여기 체크하시고. 가보겠습니다. 날짜는 2월 28일자로 가서 일단 어음 받은 것부터 공개할게요. 좌변에 당좌예금이 들어왔다.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신한은행 당좌예금 계좌 530이고 이거는 뭐냐? 옛날에 받으러 옴 만기돼서 들어온 거죠. 받으러 옴 거래처는 발행한 어반바이크 530 그리고 이 어음에 대해서는 관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금관리 들어가서 기능보험의 자금관리 또는 그 단축키 F3 누르시면 밑에 상태는 여기 4번에 만기죠. 만기가 도래해서 어음 받은 거니까 만기도 수정하시고 어음 번호 같은 경우는 치셔도 되는데 이미 받은 건 등록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음 번호에서 F2 이용하시면 옛날에 받아두었던 어음 여기 등록한 거 보이시죠? 요 어음 번호 요거 있죠. 요거죠.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되셨죠? 그래서 받으러 옴에 관한 전표 입력까지 끝났고 자, 여기까지가 일반 전표고 그 다음 문제 3번은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받는 메인 매출 전표. 자, 한 보통 7개 정도 나오는데 6, 7개 정도. 자, 문제 3번 힐링 바이크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세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집어넣어라 그 얘기죠. 1번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그러니까 보통 한 문제 정도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까지 다 해보라고 하거든요. 3월 7일자 상품을 공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요거 2,500에 250에 대해서 어반바이크에다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대금은 수표받았다고 되어 있죠. 현금으로 처리하고 그럼 차례대로 평가 문제는 1번은 일단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복수거래 이용하래요. 두 가지 품목이 2개죠. 그렇죠? 경주형, 레저형 2개. 일단 1번부터 할게요. 1번부터. 2번은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전송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일단 3월 7일자 가서 메인 매출 전표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3월 7일자. 과세, 10일 과세죠. 갖다 팔았으니까. 그리고 품명에서는 복수거래, 한 장의 계산서에 종류가 2가지 이상 나왔으니까 복수거래 이용해서 여기다가 경주형 A 소문자, 대문자 관계없는데 일단은 보기 좋게 수량하고 단가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저형 A 수량 단가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그럼 합산된 금액이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적히겠죠. 거래처는 어반바이크 그렇죠? 그리고 전자세금은 공란으로 비워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데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빌 365 이사에서 발행한 게 아니라면 여기다가 입력할 때 전자입력으로 수동으로 입력하는데 여기서 발행하면 자동으로 이게 전자발행으로 찍히니까 전자세금을 비워두시고 분계는 아까 다 자기합습제 현금 받았다고 돼 있죠. 1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혼합을 이거 뭐 혼합을 해서 밑에다가
이게 현금인지 혼합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분기만 맞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가 상대방한테 발행해주고 국세청에다가 발행했다고 또 전송까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서 날짜는 방금 3월 7일이었죠. 3월 7일자. 거래처는 뭐 굳이 검색 안 하셔도 엔터 치면 모조리 다 걸리니까 거래처가 요거죠. 그죠? 미전송돼 있는 거. 요거를 발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단에 전자발행 해서 자동으로 사업자 번호로 가상의 아이디랑 비번이 부여되고 확인 누르시고 그죠? 이걸로 발행 버튼 누르시면 되겠지. 그죠? 발행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전송하셔야 되겠죠. 개념적으로 좀 복잡한데 상대방한테 발행하는 건 상대방한테 발행하고 이 발행한 것을 국세청에 전송 또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발행하시고 그 다음 아카데미 여기 발행 대상으로 표기됐죠. 그러니까 전송 대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국세청에 전송한다 다시. 아카데미 빌 36924 로그인 하시고 그렇죠? 그것도 이전송으로 매출 조회하시면 이거 전송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국세청에다가 전송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발행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그렇죠? 미전송권 그러면 여기 전송 결과를 가보시면 전송 결과 전송 성공돼 있죠. 그래서 받으시면 돼요. 상대방한테 발행하고 이 발행 내역을 국세청에다가 전송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가보시면 여기에 전자발행으로 바뀌겠죠. 조회를 다시 누르시면 전자발행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빌 36524에서 발행하시면 자동으로 전자발행이 찍히는 거고 보통 이 전자발행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순서가 좀 헷갈리지만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제로 전자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매입거래. 그 밑에 가서 자료 설명부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3월 18일 날짜 체크하시고 3월 18일 날 관리부에서 사용할 3D 프린터를 구입하고 받은 카드 매출 전표이다. 그렇죠? 그리고 금액은 여기 보시면 120에 부가세 포함해서 132만 원짜리 카드는 신한카드. 그렇죠? 체크하시고 거래처는 그러니까 비품이죠. 산 거래처는 이게 거래전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카드 대금에 대한 거래처는 신한카드가 돼야 되겠죠. 체크하셨죠? 네. 자, 그래서 3월 18일 날 가겠습니다. 3월 18일. 이거는 카드로 부가세 내고 카드로 결제했다. 57카과죠. 그리고 결제한 카드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누르시면 결제 카드가 신한카드죠. 그렇죠? 신한카드. 자, 그리고 품명은 뭐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3D 프린터라고. 3D 프린터. 그 다음은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통째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지가 알아서 짜게죠. 120과 12만 원으로. 자, 이렇게 짜게죠. 그렇죠? 실수로 입력하시면 수동으로 그냥 고치시면 되고 120, 12만 원. 그리고 물건 상거래처는 당연히 거래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거래전자가 되시고 전자세금 아니죠. 이거는 세금계산서 아니니까 분계는 4번에 카드로 하셔도 되고 4번에 카드로 하시면 자동으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신한카드로 걸리겠죠. 당연히 물건값 만약에 카드 대금 안 갚으면 신한카드에 전화 올 테니까 신한카드가 미지급금 거래처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상품이 아니라 비품 바꾸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분계만 맞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혼합으로 해서 괜히 쓸데없이 고생할 필요 없는데 그냥 나는 내가 입력할래 이렇게 해서 미지급금 132로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한카드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굳이 뭐 근데 편한 거 놔두고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카드로 해서 비품으로 자, 카드였고 그 다음 문제로 가보시면 그 다음 세 번째 가보시면 이거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전자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면세 물건을 팔았을 때 발행하는 게 계산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3월 29일자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이 되어 있는 잡지를 팔았대요. 본 문제 안에서 이 회사는 10%짜리도 팔고 면세 물건도 파는 사업자라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책이 잡지 같은 게 면세죠. 그래서 발급한 전자 면세 계산서죠. 이거는 그죠? 그리고
전자계산서 입력할 때 강제로 전자입력으로 수동으로 체크하라는 얘기고. 이거 아시겠죠? 날짜,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다 나와 있으니까. 부가세는 없잖아. 어차피. 면세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외상으로 돼 있죠. 또. 돈은 외상으로 했다. 이런 거 실수하지 않게 체킹하시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 3월 29일자로 가겠습니다. 3월 29일 날 면세로 팔았죠. 면세 물건 팔고 계산서 발행했다. 13면세가 되시겠죠. 13면세. 품명은 바이크 전문 장치. 수량하고 단가는 반드시 적혀 있으니까 수량, 단가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마운틴 바이크가 되고 여기다가 전자발행 원래 빌365 이사에서 해야 되는데 했다고 치자라고 해서 그냥 1번 1 전자입력 집어넣으래 그냥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셔도 되고 괜히 편하게 또 하시려면 외상으로 하시면 밑에 자동으로 분계되죠.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매입거래인데 가스요금 우리 가스요금 관련해서 자 일단은 날짜 4월 20일자 날짜 체크할게요. 3월 달에 3월분 가스요금 명세서고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시고 납기일에 통장으로 자동 이체된 거래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세금계산상 아시죠? 그래서 공급가액 부가세 찍혀 있죠. 그죠? 그리고 작성일자가 이 날짜죠. 그렇죠? 이 날짜로 외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차변은 수도강렬비,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잡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 받은 날짜로 이 날짜로 수도강렬비 잡고 미지급금 잡고 나서 실제로 돈 나가는 이 날짜, 납부마감 이 날짜는 차변의 미지급금이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빼래요. 그거 빼고 요 날짜로 그냥 수도강렬비 분계만 하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전자입력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여기 영수증에 보시면 고지서에 이거 전자계산서라고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찍혀 있죠. 강제로 1번 전자입력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체크하셨죠? 한국도시가스 거래처는 날짜 4월 20일자로 작성일자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50일 과세 그죠? 가스요금 분명은 그냥 대충 치시면 됩니다. 텍스트 어차피 글자니까 공급가액 부가세 수량납가가 아니라 공급가액 152500 그리고 거래처는 한국도시가스가 되겠네. 그리고 전자 분계는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죠. 혼합으로 해서 수도강렬비 500관대 돈은 나중에 빠져나가죠. 그때까지 미지급금 그죠? 167750 붉은색으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차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시면서 자 그리고 그 다음 5번 매출거래 가볼까요? 자 5번은 밑에 자료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4월 25일 날 상품을 개인한테 매출하고 발행한 신용카드 전표 카드 매출이었다는 얘기죠. 여기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해서 88만 원 되고 당연히 물건을 판 거래처는 개인이지만 이 카드 대금 여기 보시면 카드 대금은 외상 매출금 잡으라고 했죠. 88만 원 그렇죠. 이 카드 대금에 대한 거래처는 당근 우리 카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카드사에서 외상태 받아내야 되니까 우리는 그거 주의하시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아까 며칠이었죠? 4월 25일 그렇죠? 4월 25일. 자, 물건 팔고 돈을 카드 결제 받았습니다. 17 카과 선택하시면 매출 카드 무슨 카드? 우리 카드죠. 우리 카드사, 우리 회사는 우리 카드사 가맹점이고 품명은 뭐예요? 레저용 B라고 되어 있죠. 레저용 쓰시고 공급가액은 카드는 항상 총 토탈 금액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88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지가 알아서 쪼개니까. 그리고 여기서 특히 또 물건을 가져간 사람, 사간 사람은 방무원이시고 이건 전자세금 아니죠. 분계를 하실 때 여기다가
4번에 카드로 하셔도 되고 외상으로 하셔도 되고 카드로 하시면 자동으로 이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우리 카드사로 찍히겠죠. 그렇죠? 2번에 외상으로 해서 나는 내가 직접 입력할래 해서 하셔도 되는데 다만 여기 카드 이건 외상 매출금 거래처만 잘 우리 카드사로 걸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분계만 맞으면 되니까 저는 편하게 그냥 카드 표준 답안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가볼게요. 자, 매입 거래 보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4월 30일자 일단 자료 설명부터 면세 사업에 사용할 카메라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면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죠. 그렇죠? 그래서 요 50에 5만 원은 불공입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54 불공 특히 오는 거 좀 지저분하죠. 그렇죠? 돈 주고 받은 거. 5만 원은 현금, 나머지 50은 외상으로. 그렇죠? 자, 되셨죠? 이거는 비품 처리하라는 얘기고. 자, 보겠습니다. 날짜는 4월 30일이고 이거는 면세 사업에 써먹을 디지털 카메라니까 54 불공을 선택하시고 사유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4번 체킹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품명은 디지털 카메라, 수량 단가 안 나와 있죠. 공급 가액만 50에 5만 원. 이 5만 원은 공제 불가. 거래처 코드는 현우전자가 되고 전자세금. 그렇죠? 그리고 분계는 아까 복잡하게 우리 저 현금하고 외상하고 섞여 있었죠. 혼합으로 해서 얘는 비품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돈은 5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외상으로. 외상인데 상품 아니니까 미지급금 50만 원.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을 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마지막. 자, 7번 가보시면 매입 거래. 자, 이거 마찬가지로 자료 설명부터 바로 볼게요. 5월 10일 날 날짜 체크하시고 매장 건물을 우성으로부터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다. 아, 건물을 산 것이구나. 그죠? 2천에 부가세 200해서 평가 요구사항 보시면 매입 매출 전표 이걸 입력하라는 얘기. 일단 이건 입력하실 수 있겠죠. 돈은 외상으로 이것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요구한 게 건물을 샀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을 하죠. 이 고정자산 등록도 해버리를 같이 두 가지를 요구했죠. 전표 입력 먼저 하고 세금 계산서 입력하고 건물 2천만 원짜리 고정자산 코드 내용 연수로 고정자산 등록도 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일단 입력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거 산 거 5월 10일 날 건물 산 거 5월 10일 날 유형은 50일 과세죠. 품명은 뭐 건물, 공급가액 2천에 부가세 200. 우성이 되고 전자 입력하시고 이거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잡아야 되니까 혼합으로 해서 그렇죠? 건물 2천. 돈은 다 싹 다 외상이죠. 미지급금이죠. 2,200이 되겠죠.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건물 2천만 원짜리 나중에 감가상각 하기 위해서 미리 고정자산 등록까지 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여기다가 건물 선택해서 코드는 100번 하라고 그랬죠. 100번. 그렇죠? 건물 중에 에이스타워. 취득일은 2015년도 5월 10일 날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5월 10일 날. 그리고 상각 방법은 어차피 우리 0이 밑에 설명 보시면 0은 정률법, 1은 정액법인데 건물은 정률법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세법상으로 정액법밖에 세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연수 같은 경우는 20년. 그렇죠? 하시고 특히 여기다가 치시면 안 돼요.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있던 것들은 여기다가 금액을 치시면 되는데 취득가액을 여기다 치면 되는데 올해 처음 산 것은 여기 4번에다가 치셔야 됩니다. 신규 취득은
올해 연도 중에 새로 산 것은 여기다가 2천 주고 샀죠. 2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여기 감가상각 계산되죠. 월할 상각한 거죠. 그렇죠? 2천만 원 나누기 20년 곱하기 12분의 5월 달부터 쓴 거니까 1, 2, 3, 4 빼면 12분의 8 이렇게 한 거겠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요거만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건물 등록까지 해서 끝났고, 자 이제 1년 동안 일반 뭐 기초정보부터 했는데 기초정보관리에서 좀 기본적인 거 세팅하고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일단 전표 입력 끝났죠. 끝나고 나서 이제 연말에 뭐예요? 결산해야 되겠죠.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이용해서 결산 작업을 하는 게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결산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두 개거든요. 결산 자료를 참고해서 힐링 바이크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거 1번은 유동성 대체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하나는 수동 결산 나오고 하나는 자동 결산. 수동 결산부터 볼게요. 유동성 대체하는 거. 아시죠? 유동성 대체란 것은 빌렸을 땐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얘가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되면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죠.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2015년도 12월 31일 현재니까 차입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관안에 보시면 지금 장기 차입금이 두 개가 있는데 농협에서 빌린 얘는 내년 6월 달에 갚아야 돼요. 빌렸을 땐 장기였죠. 근데 얘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라는 얘기죠. 얘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1년 반 있다 갚아야 되니까 냅두고.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농협에 대한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만 1년짜리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일반 전표 가서 수동이니까 일반 전표 가서 장기 차입금, 이거 뭐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는데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잠깐만 보면 장기 차입금이 있겠죠, 분명히. 여기 있죠, 3천, 그죠? 요게 1,000만 원 농협, 나머지 2천은 마운틴 바이크에 빌린 거, 그죠? 굳이 확인할 필요 없으면 일단 그냥 여기 있다는 것만, 요 3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내년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 이거는 당연히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농협으로. 채무니까, 그죠? 그래서 1,000만 원은 내년에 갚아요라고 해서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부채였다가 유동성 1년 안에 갚을 돈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거래처는 동일하게 농협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닫고. 자, 두 번째는 퇴직금 추계액 집어넣는 거. 그래서 12월 31일 날 영업부 직원한테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이 1,500이다. 회사는 이 1,500을 전부 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잡고자 한다. 그리고 정기까지, 그러니까 대충 잔액 없다고 했으니 이거 다 분기하라는 얘기죠.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수동 결산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차대변으로 자동 결산해도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동 결산하면 되죠, 그죠? 괜히 힘들게 수동 결산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 1,500을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원가 코드는 우리 상품 매출원가는 따로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판매 관리비 쪽에 이 급여는 이제 연도 중에 나간 거고 조금 내려가 보시면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이란 게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3번 아니에요. 퇴직보험이라고 이게 옛날 거고 이번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할 게 1,500이었죠. 그죠? 1,500. 이렇게 하시고 추가 버튼 누르시면 자동 붕괴되기 반드시 추가 버튼 누르셔야 되고 자 붕괴해 주세요라고 해서 추가 버튼 누르시면 추가됐죠. 그리고 그냥 나오지 마시고 반드시 일반 전표 가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래도 31일자라 혹시라도 시험 볼 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추가 버튼 안 누른 경우 있으니까 그래서 아 붕괴돼 있구나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동 붕괴돼 있는 거. 자 여기까지 하시고 뭐 재무제표를 굳이 완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실무에서는 여기까지 다 결산까지 끝났으니까 차례대로 손익계산서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조회해 볼게요. 시험 볼 땐 시간 없으니까 이거 다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시고 바로 5번 들어가시면 되고 그냥 자료 조회하는 거요. 저는 참고 목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장사 다 한 걸 다 결산까지 해서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겠죠. 이게 당기순이익이죠. 77009-304 시험 보실 때 괜히 들어가서 확인하지 마시고 시간 모자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흐름상으로 손익계산서 당기순익 확정시키고 그리고 요 7700 요 숫자는 이익잉여금에 가서 또 쌓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보시면 전에 쓰고 남았던 잉여금, 올해 방금 새로 벌어들인 당기순익까지 합쳐져서 요 숫자 맞죠? 합쳐져서 요 금액이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가 쓸 수 있는 총 잉여금이 되겠죠. 141-987-436. 얘가 재무상태표로 가죠. 그죠? 여기다가 뭐 어떻게 쓰겠다라고 이거 숫자 치셔도 되는데 요구사항 없으니까 요 숫자가 나중에 재무상태표로 가서 손이제 순서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로 확정시키는 거예요. 손이제 순서로. 앞자만 따면 처음 볼 때 안 하셔도 되고 참고 목적으로. 자, 조회 누르시면 재무상태표 여기서 에러 없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화면에 구성이 되면 다 맞게 끝난 겁니다. 쭉 내려가서 뭐 자산부채 자본 나와 있고 여기 미처분 잉여금만 보시면 아까 우리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확인했던 이 숫자죠. 그렇죠? 전에 쓰고 남았던 거 방금 당기순위까지 더해진 거. 뭐 시험 아까 평가 문제에서는 재무제표 확정하라고 돼 있었는데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하실 필요 없고 아까 자동결산 가서 전표 추가 눌러서 31일자 요 분계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마지막이 자료조회 문제죠.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가서 클릭해서 숫자를 확인해 보래요. 자, 문제 5번. 오케이. 자, 힐링바이크의 자료를 조회해서 답안 수록 메뉴에 답안을 입력하세요. 1번부터 볼까요? 합산 친절하게 여기에 가서 보든지 여기서 보든지 여하튼 간에 6월 말 현재 무형자산 금액은 얼마였냐라고 물어봤죠. 합산 가서 볼게요. 그냥 6월 말 현재 무형자산 금액.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재무상태표 가셔도 되고 6월 말 지금 무형자산 요거죠. 1600 동그라미 4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답안 수록 요 위에 툴바 메뉴에 보시면 객관식 이론 15개 이렇게 풀어서 체킹하시고 마지막 실무 수행 평가 문제 마지막 실무 조회하는 문제 여기다 체크하는 거예요. 4번이었죠. 체킹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실무에 시험에서는 USB 줘서 설치해서 하는 거니까 USB 저장 누르시면 되고 마지막에 어차피 지금은 USB가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모의 평가니까 이렇게 저장하는 건 아시겠죠? 닫고 마지막에 USB 저장은 마지막에 다 끝날 때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여기 가든지 여하튼 간에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기란 게 하반기 얘기하는 거죠.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 예정이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이게 여기서 모르면 또 못 풀죠. 7월부터 9월까지죠. 그렇죠? 7, 8, 9월 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냐. 신고서 가볼게요.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7, 8, 9월로 줘요. 7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이거죠. 900 매입할 때 90만 원 부가세 낸 거 있지만 이게 뭐 접대비고 회사랑 업무랑 무관해서 비사업 업무랑 무관해서 공제 못 받는 게 90이 있죠. 동그라미 3번이 답이죠. 그렇죠? 답안 수록 가서 동그라미 3번 체킹하시면 되겠지. 되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제 5번까지 보셨고 자, 이렇게 해서 10회죠. 10회 실무수행 평가까지 해서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